지난 2시간에 걸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공부했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르누이 방정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압력을 이야기하는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자주 이용이 되는 벤투리 미터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유체의 흐름을 분석할 때 베르누이 방정식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죠.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항상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연속 방정식은 이상유체에서 어떤 성질이냐면 밀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할 때 이게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에 유체의 속력을 곱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떤 한 점에서의 압력과 그 점에서의 속력, 그리고 기준점에서의 높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흐르는 유체 내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가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상유체 흐름 문제는 항상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함께 적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우리 압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기압 때문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것을 볼 때는 항상 대기압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압력에 대기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압을 포함해서 압력을 말하는지 포함하지 않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으로 나눕니다. 절대압력은 뭘 얘기하냐면 진짜 압력입니다. 대기압까지 포함한 압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압력을 영어로 absolute pressure라고 하는데, 이건 진공일 때의 압력이 0이고 거기서부터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계기압력은 게이지 프레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계기압력은 사실은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에 나타나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압력을 0이라고 놓고 잰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 원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유체 내에서의 압력을 바로 이제 대기압과 그다음에 이 유체의 압력 두 부분으로, 그래서 이 깊이가 요 높이에서 윗면에서부터 깊이가 H인 곳의 압력을 pH라고 한다면, pH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윗면에서의 대기압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압력 로 GH를 더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pH는 바로 이 대기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절대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기에서는 뭐만 봅니까? 요거만 보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 로 GH 부분이 바로 계기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기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하면 절대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빼면 계기압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절대압력은 계기압력에 대기압을 더하는 것이고,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 이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 보면 우리 혈압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씩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SYS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시스톨릭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게 수축기 혈압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혈압을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DIA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이애스톨릭 프레셔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건 확장기 혈압이고 우리가 평소에 최저 혈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혈압은 무엇으로 재냐면, 단위가 혈압이 13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단위가 순주 높이입니다. 밀리미터 Hg입니다. 요건 바로 뭐가 되냐면 계기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에는 대기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도 이제 재는데, 요게 이제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을 재는 이 장치죠. 그래서 탁 하면 튀쳐나오죠. 그러면 그 압력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압력의 단위는 PSI인데, 보통 그 타이어의 압력은 35에서 40으로 맞추라고 하죠. 이때 이 PSI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PSI는 pounds per square inch.
그래서 그 0m입니다. 그래서 그 제곱인치의 작용 1파운드가 작용할 때 이게 1psi인데 그 psi 단위로 하면 1기압이 14.7 psi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동차 타이어는 보통 35에서 40 psi만큼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2, 3기압 정도 이렇게 채운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대기압을 포함하지 않은 이 계기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노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압력계라는 뜻이고 특히 액주압력계가 있는데 액주압력계는 이렇게 관에다가 유체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쪽 끝이 관 끝이 이렇게 그 열려 있을 때 이걸 개관 액주 압력계라고 합니다. 오픈 튜브 매너미터. 이 오픈 튜브 매너미터를 보면 지금 여기 이 플라스크 요 유리 공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을 재는데 기체의 압력을 재기 위해서 여기 수은 같은 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일치되어 있죠.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요거 정지한 유체니까 요 부분의 압력이 다 같다는 것이고 저 점선 그은 부분의 압력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계기 압력은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개관인데 개관이니까 여기에 대기압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선을 볼 것 같으면 그건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체도 이 대기압하고 압력이 같으니까 계기압력은 0이고 절대압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계기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기체가 있어가지고 이 수은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그때 요 부분의 압력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압력의 눈금이겠죠. 근데 대기압은 어디입니까? 대기압은 여기 H 여기가 지금 대기압이죠. 그래서 우리 계기압력은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기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계기압력은 여기서부터 재는 거니까 이게 rho GH니까 0보다 크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0보다 작겠어요. 근데 절대압력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P0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압력은 사실은 요 대기압 더하기 요 부분 계기압력 더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의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액주압력계로 폐관 액주압력계도 있습니다. 클로즈 튜브 매너미터. 이건 아까 얘기한 왼쪽에 관이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은을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빈 부분, 여기는 지금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거기에 압력이, 절대 압력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도 역시 절대 압력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기 압력은 얼마겠습니까? 계기 압력은 여기다가 대기압을 빼야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은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의 압력이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에 지금 대기압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죠. 여기 지금 진공이고 여기 진공이 0이고 여기에 절대 압력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H라고 한다면 절대 압력이 바로 로지 H가 되고 그래서 계기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P0를 뺀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벤투리 미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벤투리 미터는 벤투리 효과를 이용한 미터, 계기가 벤투리 미터인데 벤투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요거 18세기의 이탈리아 물리학자입니다. 이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벤투리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1797년에 벤투리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벤투리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관이 있으면 관이 중간에 이렇게 좁아지면 우리 사실은 이거 베르노이 정리해서 방정식에서 바로 아는 거죠.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죠.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바로 요 효과를 벤투리가 발견을 하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투리 효과는 벤투리 관에서 이렇게 생긴 요거 벤투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관을 벤투리 튜브, 벤투리 관이라고 하는데 벤투리 관에서 오목한 부분이 넓은 부분보다 압력이 더 낮고 유속은 더 빠른 효과를 이제 벤투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벤투리 효과는 이 벤투리가 발견을 했지만 발견하자마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고 나중에
1888년에 미국 사람 클라멘스 허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벤트리관을 이용해 가지고 벤트리 미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벤트리 미터가 이제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그 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간단하게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에 이제 유체를 보내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관의 속도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벤트리 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이걸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이 벤트리 미터가 널리 이용이 되면서 벤트리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이 벤트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벤트리 효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1797년에 이제 발견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벤트리 효과는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베르노이 방정식은 이미 1732년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1732년에 베르노이 방정식이 이미 나왔는데 1797년이면 이거보다 훨씬 뒤죠. 그런데 당시 18세기 유럽만 하더라도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널리 잘 전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뉴턴 역학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베르노이 방정식이 나온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속속들이 다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벤트리 효과를 발견한 것도 나중에 크게 다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트리 미터라는 건 어떻게 관 속에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 속에 지금 유체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관을 따라 흐르는 유체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벤트리 미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저 벤트리 관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액주 매노미터를 연결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굵은 부분의 압력과 좁은 부분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아 놓은 거. 이게 바로 벤트리 효과를 이용해서 이 속력을 알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단면이 넓은 부분에 흐르는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단면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때 거기에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좁은 부분은 V2, P2,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액주 마노미터, 액주 압력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여기 밑에 이 액주 압력계는 여기 유체가 흐르는 거가 있고 여기에 다른 액체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다른 액체의 높이가 이제 달라져 있는데 그 달라져 있는 높이 차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져 있는 부분의 저 윗부분에서 벤트리 관까지의 그 높이를 Y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있는 점선 부분 요 두 개의 압력을 PA하고 PB라고 하면 이 PA하고 PB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같겠죠. 근데 우리 관에 흐르는 유체의 밀도 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압력계 집어넣은 액체의 밀도를 로m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노미터에 들어있는 액체의 밀도다. 그래서 로m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PA하고 PB는 같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P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A에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PA는 어떤 거냐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P1에다가 이건 계기압력입니다. P1에다가 저기 밑에 있는 흐르는 유체의 높이에 의한 압력을 더하면 되겠죠. 그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P1 더하기 로G 하고서 그 PA 위에 있는 높이가 바로 Y 더하기 H죠. 그래서 Y 더하기 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PB는 어떻게 됩니까? PB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P2에다가 이제 P2 더하기 여기에 P2 더하기 저기 액체 부분 로G Y 그다음에 여기 매노미터에 들어있는 액체 부분 그래서 로MGH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뭘 하냐면 PA하고 PB는 같다는 걸 아니까 윗식에서 아래식을 뺄 것 같으면 우리 뭘 얻습니까? 0은 P1 빼기 P2 하고서 저기서 로하고 로m 하고서 여기 로G Y는 없어지죠. 로G Y는 없어지고 로 빼기 로m 하고서 G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1 빼기 P2를 델타 P라고 한다면 그건 뭐하고 같습니까? 로m하고 로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이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m 빼기 로 GH가 되는 거. 그래서 이 P1과 P2 사이의 압력차 P1이 더 크니까 P1 빼기 P2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압력차는 로m 빼기 로 GH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구하는 게 우리 목표냐면 V1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연속 방정식과
그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속 방정식에 의하면 V2는 S2 V2는 S1 V1이니까 S2분의 S1 V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르노이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같으니까 로지와의 항은 없어지고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 제곱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하고서 V2 제곱 하는데 V2 제곱은 이걸 이렇게 미리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1 빼기 P2를 이렇게 해서 P2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놈을 이쪽으로 보낼 것 같으면 우리 어떤 식으로 얻습니까? 델타 P는 2분의 1 로 하고서 요거 빼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V1을 구합니다. 요 V1은 어떻게 돼요? V1은 바로 여기서 구해졌으니까 V1은 하면 여기에 S2 제곱을 여기다 곱하고 2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S2 제곱 델타 P하고 해서 나누는 건 뭡니까? 로죠. 여기 로하고 여기 로하고 S1 여기 위에 있는 게 S1 제곱 빼기 S2 제곱이니까 S1 빼기 S2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거. 이게 바로 속력이죠. 이 속력이 바로 어떤 속력? 관에 흐르는 속력이죠. 넓은 쪽 부분이 바로 원래 관에 흐르는 속력이니까 관에 흐르는 속력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기 델타 P. 델타 P는 어떻습니까? 마노미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압력 차이, 구할 수 있는 여기서 압력 차이 구했죠. 그 압력 차이에다가 뭐만 곱했어요? 여기 단면의 넓이들만 곱했죠. 그 다음에 원래 관에 흐르는 밀도만 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 H만 측정을 해가지고 그 관에 흐르는 속력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벤트리 미터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물탱크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면에 반지름이 주어지고 이런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윗면의 단면은 굉장히 큰데 저게 굉장히 작은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 물이 흘러내려오는 속력,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속력, 구멍 바로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속력.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의 단면의 넓이가 점점 작아지죠.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들 때 넓이가 원래 구멍 넓이의 절반까지 갔을 때 구멍까지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엇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연속 방정식과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흘러나오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를 Y1, V1, P1, S1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 이걸 갖다가 Y2, V2, P2, S2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문제에서 저기 Y1과 Y2 사이 관계가 H를 이용해서 Y1은 Y2 더하기 H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H를 문제에서 얼마로 줬냐면 0.5m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물탱크의 넓이는 굉장히 크니까 그 수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안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1은 0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꼭대기 윗면과 저 아랫면이 전부 대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1과 P2가 전부 다 대기압과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속력 V2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 연속 방정식은 안 써도 되겠어요. 요거 V1이 제로니까 연속 방정식은 이제 안 써도 바로 V2를 구하면 되겠고,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만 여기서는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을 P1은 P0, 그 다음에 2분의 로 V1 제곱 더하기 로지, 그 다음에 Y1이니까 Y2 더하기 YC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P0하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P0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도 지워지냐면 여기 가만 보니까 뭐가 지워졌어요? 2분의 로 V1 제곱. 이건 0이니까 지워지죠. 이건 0이니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습니까? 여기 이제 봤더니 로지 Y2도 여기서 지워지죠. 로지 Y2도 지워지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봤더니 로지 H는 2분의 로 V2 제곱만 남았어요. 우리가 V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 H는 2분의 로 V2 제곱이니까 V2는 뭐가 됩니까? 루트 2GH 이렇게 되고, 여기다 우리가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0.5 주어졌으니까 루트 씌울 것 같으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 3.13 m/s가 되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얼마쯤 내려갔더니 어때요? 단면의 넓이가 자 여기서 Y3, V3, P3, S3라고 하는데 이 단면의 넓이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높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먼저 H는 0.5m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P2하고 P3는 여기서 역시 P0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S3는 우리 S3가 저 위에서의 면적의 절반까지라고 했으니까 2분의 S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V2를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 자, 여기서의 V2를 우리 구해놨어요. 루트 2GH 이렇게 구해놓고 우리 이제 뭘 구해야지 됩니까? 높이 구하니까 높이가 바로 뭐예요? Y2 빼기 Y3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속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2 V2는 S3 V3인데 S3가 2분의 S2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여기다가 이제 P1, P2, P3가 전부 P0니까 P0, 그 다음에 2분의 1 로 V2 제곱하고서 여기다 2분의 1 로 V3는 여기서 V3는 바로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연속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여기서 V3는 2V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V2, 그 다음에 로지 Y3 이렇게 했습니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P0가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서 P0가 지워지고 여기 구하는 게 뭐냐면 Y2 빼기 Y3니까 Y2 빼기 Y3는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Y2 빼기 Y3하고 요것만 남았으니까 이거 로는 없어지고 2지분의 3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거 4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V2 제곱이 바로 뭐라는 거 우리 압니까? V2 제곱은 여기서 2GH죠. 그래서 V2 제곱에서 2GH를 집어넣으면 3H가 됐습니다. 근데 H는 0.5m니까 어떻게 됩니까? Y2 빼기 Y3는 1.5m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수평으로 놓인 벤투리관에 흐르는 물의 속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 넓은 분의 높이 H1, 그 다음에 좁은 분의 높이는 H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넓은 분의 지름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좁은 부분에 지름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을 여기 이렇게 Y1, V1, P1, 그 다음에 Y2, V2, P2 이렇게 놓을 텐데 Y1과 Y2는 이거 같은 거니까 이게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H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H1은 0.8m, H2는 0.5m. 그 다음에 지름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D1은 0.4m, D2는 0.3m.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엇을 아냐면 우리 P1은 뭐가 되겠습니까? P1은 저거 높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1은 P0 더하기 로지 H1 이렇게 되죠. 그래서 P1은 P0 더하기 로지 H1, P2는 P0 더하기 로지 H2인데 이렇게 구한 압력이 바로 무슨 압력입니까? 이게 바로 절대 압력이죠. 그리고 이제 구할 건 뭘 구해야지 되냐면 V1, V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속 방정식에서부터 하나 구하면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연속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연속 방정식은 넓이에다가 이제 속력을 곱한 것이 비례하니까 여기 넓이를 딱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습니까? 그 비례 관계만 하니까 여기 지름의 제곱, 그 넓이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지름의 제곱 V1은 그 좁은 쪽에 지름의 제곱 V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V2는 어떻게 됩니까? D2 제곱분의 D1 제곱 V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P1은 P0 로지 H1, P0 더하기 로지 H1, 그다음 P0 더하기 로지 H2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Y는 필요 없고 2분의 1 로 V1 제곱하고 여기 2분의 1 로 V2 제곱 하는데 여기서 봤더니 양변에 P0가 이렇게 없어지죠. 우리 P1은 P0 더하기 로지 H1, 또 P2는 P0 더하기 로지 H2 이건 절대 압력인데 양변에서 P0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건 양변에 계기 압력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벤츄리관에서는 절대 압력을 넣어도 되고 계기 압력을 넣어도 되고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이런 경우에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 절대압력 또는 계기압력을 대입해도 된다. 사실 두 개 비교할 때 똑같이 이 대기압을 이제 빼준 게 바로 계기압이니까, 계기압력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가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속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GH1 빼기 H2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갖고 갔습니다. GH1 빼기 H2는 2분의 1 V2 빼기 V1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V1을 먼저 구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 V2를 V1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D1 4승분의 D2 4승분의 D1 4승 빼기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1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V1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D2 4승을 바깥으로 빼면 D2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D1 4승 빼기 D2 4승 분의 2G H1-H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0.3에 제곱하고서 여기 다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V1은 1.65m/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V2를 또 구하고 싶으면 절로 다시 가면 되겠죠. 예, 절로 다시 가가지고 V2는 D2 제곱분의 D1 제곱 V1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65 했으니까 2.93m/s. 그래서 좁은 쪽에서는 더 빠르고 느린 쪽에서는 더 넓은 쪽에서는 더 느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 세 번째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제 11강 유체의 흐름에서는 이제 한두 시간 더 하려고 하는데 이 한두 시간은 지금까지는 이상유체의 경우에 또 뭐 이상유체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베르노이 방정식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 이럴 때 그냥 다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엔 특별히 점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 유체의 경우의 문제를 조금 더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